대구시립무용단 40주년 기념 인터뷰 온택트를 진행한 객원연출 김미영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의 40주년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긴 고민 끝에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기념 포럼을 해야 하나? 시작된 회의가 40주년 생일날까지 한 명씩 인터뷰한 것을 영상으로 내보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인터뷰 온택트이고요. 한 달에 한 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일을 꿈꾸는 진솔한 대화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정이 된 것이 지난해 9월이었거든요. 10월부터 한 명씩 인터뷰가 나갔고 지금까지 총 7분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역사, 가치, 방향, 진단, 비전, 모색, 미래라는 총 7가지의 섹션으로 진행되었고요. 무엇보다 대구시립무용단의 잔치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의 현대무용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정말 정성을 기울였던 프로젝트입니다. 김기전 선생님을 만나보았는데 당시 대구 발레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하시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춤 하면 춤 선생 이렇게 춤이라는 것을 비하하던 시절에 무용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대구라는 약간은 보수적인 도시에 현대무용단을 만들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선생님들이 기울인 어떤 고민과 흔적 그리고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립이 있어야 된다. 서울에는 무용단이 있는데 왜 시립 없느냐. 이렇게 해서 78년도, 9년도, 한 3년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재담회를 참가를 하게 돼가지고, 시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80년도가 직화시가 되면서 예술단에서 이제 대구 시향만 있는 데서 이제 합창하고 무용하고 두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지금 들어도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대구에 현대무용단이 생기게 되었고 또 점차 사람들에게 무용이라는 것을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겪었던 뒷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다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용도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소리나는 그렇죠. 또 이제 현대무용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네. 시립이 현대무용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몰랐는데 86 아시안게임 하면서 네. 이제 대단한 이제 현대무용이 곽상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그 씨앗을 만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재미도 있었고 네. 고통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분일 것 같아서 약간 떨면서 갔는데요.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무용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열정을 엿볼 수 있어서 이런 선생님의 모습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선생님을 첫 인터뷰로 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정말 잘했다. 안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가슴 뭉클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 함께 보시고 다음 이야기 또 나누어 볼게요. 무용은 누구든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무용했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도 후회 없는 눈을 감을 때까지 후회 없는 걸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뿌리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네. 내 죽음에 손색이 없다 하는 생각 가지고 모든 건 잃었지만 무용단은 아직 살아있잖아. 대구시가 고맙고 그래? 네. 두 번째 인터뷰는 장성류 행정학 박사님과의 얘기였는데요. 정동극장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 예술의 가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이후에는 예술의 전당 손미정 부장님과 함께한 인터뷰였어요. 국공립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 손미정 부장님께서 올해로 29년째 예술의 전당을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그 비결이 관객들이 보여주는 행복한 미소 때문이래요. 정말 순수한 열정을 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구 출신의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편집장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신 지 한참 되셔서 어떤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서울에서 바라본 대구 시립무용단 어떤 모습인지를 약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대구 시립무용단의 활동들도 아주 꿰고 계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온택트를 준비하면서 국내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도 들어보자 하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대구 시립무용단이 이제 대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랜 동안 무용수로도 활동하시고 또 현재는 몽펠리에에서 코레디시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남영호 예술 감독님과의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프랑스로 인터뷰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영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또 가능했었던 인터뷰였지요. 그래서 참 우리랑 다른 프랑스 사정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취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인터뷰는 대구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 시립무용단을 가까이에서 또 오랜 동안 지켜보았던 대구 문화의 임원미 편집장님을 만나보았어요. 대구 시립무용단의 2대 감독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대구 시립무용단의 과거, 현재를 정말 속속히 알고 이제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온택트의 마지막 인터뷰는 대구 시립무용단의 안주인 무용수들로 꾸며보았습니다. 입단 17년 차의 송은주 무용수를 비롯해서 송경찬 그리고 최초의 외국인 무용수 마르코 볼페를 만나보았습니다. 대구의 무용수들이라면 누구나 이 대구 시립무용단의 무용수를 꿈꾸기 때문에 더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임감과 또 공공단체로서의 가지는 어려움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 또 마르코 볼페의 해외 무용단 경험기와 대구 시립무용단에 와서 느낀 점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총 7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단체로서 대구 시립무용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크게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술단체로서 무엇보다 예술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조금은 당연한 명제이지요. 예술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장 인간답게 사람들을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무용단으로 예술성을 갖추고 대구 시립무용단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둘째는 이런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의 보완입니다. 행정과 예술은 대립적인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행정이 조금 더 단체의 예술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평가로 관리 감독하기보다는 예술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장성유 박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함께 보시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은 제너럴리스트 성향이 강한데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 행정과 스페셜리스트 예술가들이 서로가 이제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예술을 만났을 때 좋은 행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행정이 좀 절차적인 거나 제도적인 책무를 예술을 보면서 팔짱 끼고 관리 감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팔짱을 풀고 달의 뒷면에서 달을 밝게 해주는 역할의 위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행정이란 단어가 이제 4글자인데 예술이 주인공인지 행정이 주인공인지 예술이 앞에 있고 행정이 뒤에 있는데 행정 예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각들을 행정인들이 좀 더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예술을 바라봐주면 어떨까? 행정의 어떤 시야, 대구 혹은 자신의 직무의 칸막이를 좀 벗어나서 그렇게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행정인이 만들어주면 아마도 기획자들과 대구시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가들이 좀 더 열정을 다해서 몰입할 수 있게 또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보가 대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나라 전반에 대구시립무용단의 활동을 좀 알리고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대구시립무용단의 입지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구시립무용단의 첫 해외 무용수 마르코 볼페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르코 볼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broad people we really try, I can say we really try to project ourselves into the international world of dance, really pushing to get people to know the work that we do, the work that we used to do or that they are doing right now in Europe. Instead, I have a feeling personally in Korea, I have a bit of a feeling that what happened in Korea most of the time stays in Korea. People abroad, they don't get a chance to know what is going on, of course in the dance world I'm talking about. I think they should really try, we should really try to bring our work outside and put ourselves into the international game of dance and arts in general.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구시립무용단을 알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마르코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 단체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구 지역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대구를 현대무용의 도시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홍보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단체로서 대중들에게 다가설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를 맞아서 대구시립무용단은 이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방법들과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꾀하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구문화의 임원미 편집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이기 때문에 단체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단원 하나하나의 개성이 더 살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무사 선생님도 유명하고 시립무용단도 유명하지만 시립무용단 단원에 어떤 사람이 있다. 수석 단원들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차석은 이러하며 평단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개인의 기량과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라는 유명한 단원들이 모여서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가 더 빛날 수 있듯이 단원 개개인의 기량도 빛낼 수 있을 기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장성류 박사님 이야기도 있었어요. 삼성팬이 대구에만 있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대구시립무용단의 무용수들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생기고 또 그 팬들이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보러 대구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획 제작 프로듀싱의 역량이 조금 더 확보되어서 대중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이 제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요즘 생활이 많이 온라인화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프랑스의 남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연 전에 오픈 리허설이나 오픈 클래식 등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단체로서 지역 예술인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프랑스가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남영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무용단은 자기 무용단이 아닌 다른 무용단들을 도 제작 지원을 해주는 게 오브리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보통 1년에 그 자기 무용단 말고도 한 5건, 6건대의 작품을 지원해 주면서 이 몽펠리 사람들에게 도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그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새로웠고, 야, 어떻게 그냥 내 무용단을 말고도
이렇게 많은 무용단들을 도와주는구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프랑스의 공공단체들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공단체가 그보다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작년에 댄스 필름이나 무용 영상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대구 시립무용단이 앞으로도 대면 공연 과 함께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언어가 시급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요구될 때 보다 더 기본적인 것을 구축해 나가고 조금 완성도를 높이고 그 위에 기술적인 것들을 덧입혀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무용단으로 또 새로운 행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영상들을 또 다시 쭉 보니까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프로젝트가 어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구 시립무용단이 앞으로 50주년, 60주년을 맞을 텐데 지금과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지는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겨주신 대구문화예술회관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에 정말 기꺼이 응해주신 우리 김기전 대구시립 초대예술 감독님을 비롯해서 장성류 박사님, 또 손미정 부장님, 이은영 편집장님, 남용호 예술감독님, 임원미 편집장님, 그리고 송은주, 송경찬, 마르코 볼페 무용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우리 김성룡 감독님과 또 정말 소소한 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감당해 주신 우리 황숙희 담당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구시립무용단의 4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